243페이지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곡선의 오목과 볼록의 판정, 그리고 변곡점, 그래프의 개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개형이라는 게 뭐냐면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대략적인 그림. 정확한 그림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그림을 우리가 줄여서 개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 함수, 이참,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 각각은 그릴 수 있지만 그 함수들끼리 곱해져 있거나 더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가 아니고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때 앞에서 배운 증가, 감소, 극대, 극소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배울 오목하고 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 하고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43페이지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좌표 평면에 몇 개의 점을 찍어서 그것들을 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렸었는데,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단순하게 나타내는 함수들 위주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개형을 짐작할 수 없었던 함수들도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미분이라는 그 강력한 도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주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들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자, 이 단원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과 곧 접하게 될 변곡점을 이용해서 여러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선의 오목과 볼록 이렇게 되는데, 자, 오목하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이차함수를 했을 때 아래로 볼록한 걸 이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위로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고 했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볼록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오목, 이게 그 볼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오목하다 볼록하다는 그래프로 따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식으로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증가하는 함수 y는 fx를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양이 그려진다. 그렇죠? 증가를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증가할 수 있고 점점점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증가 속도가 점점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둘 다 커지고는 있으니까 증가하기는 한데 지금 1번인지 2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그림 1과 같이 닫힌 구간 A, B에서 y는 fx 위에 두 점 PQ에 대해서 두 점 PQ 사이에 곡선의 점들이 선분 PQ 아래 있을 때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는 오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얘기한 대로 아래로 볼록을 오목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번 그림을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 위에 두 점을 잡아, P랑 Q를 잡아서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실제 곡선이 어떻게 돼? 이 선분 아래쪽에 다 있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자, 이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하면 원래 그래프가 다 이 직선 아래쪽에 있게 되죠. 이렇게. 이때 이거는 오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곡선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나머지 곡선 부분이 그 선분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 오목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경우에는 접선의 길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 접선의 길기가 커지고 있죠. 그지? 자, 이는 역도 성립을 하는데 어떤 구간에서 x가 증가할 때 곡선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x가 증가하면 곡선은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역도 성립하는 거고. 자, 2번 내용을 보면 그림 2와 같이 닫힌 구간 AB에서 y는 fx 위에 두 점 PQ에 대해서 두 점 PQ 사이의 곡선이 선분 PQ 위에 있을 때 곡선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오목, 그렇죠? 위로 볼록해서 볼록이라고 하죠. 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 위에 두 점 PQ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이 선분보다 다 위쪽에 있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위로 볼록 또는 그냥 볼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역도 성립을 해서 어떤 구간에서 x가 증가할 때 곡선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 f'x가 감소하면 곡선은 그 구간에서 볼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fx f'x 도함수가 증가하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그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곡선의 오목과 볼록 판정에 접목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목하다, 볼록하다의 뜻을 배웠고,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식에서는 함수 y는 fx가 어떤 구간에서 첫 번째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fx는 그 구간에서 그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란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상태가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오목한지 볼록한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교재 245페이지에 예제 57번입니다. 57번.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오목과 볼록을 조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계도함수의 부호로 확인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 자, 두 번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계도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이계도함수의 부호만 알면 되니까 얘도 x축하고 이계도함수를 빨간색으로 그릴게. 얘는 x절편이 1이죠. 1이면서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양수, 1보다 작을 때 음수죠. 자, 이게 양수일 때는 뭐라고? 아래로 볼록.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호로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는 위로 볼록하고 1에서 무한대까지는 아래로 볼록하다. 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지? 외워주세요. 네, 그 다음
다음에 자 이번에는 변곡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변곡점 많이 들어봤죠? 변곡점 우리가 그 살면서 많이 들어보는데 뭐 삶의 변곡점, 어떤 일의 그 변곡점 할 때 그 변곡점입니다. 자 연속인 어떤 곡선이 위로 볼록한 구간과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생길 수가 있을 건데 이때 곡선 y는 fx가 fx 위에 어떤 점에 좌우에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뀔 때 이 점을 y는 fx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림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 이 곡선이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이었다가 이 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점 또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결국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계도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거. 자 곡선이 위로 볼록할 경우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였고 아래로 볼록할 때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곡점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지점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고요. 얘는 그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우리가 이계도 함수의 부호로 따지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그 바뀌는 그 지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함수 fx에서 이계도 함수가 0이고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이고 그 x는 a에서 x는 a의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a, fa를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이면서 좌우에서 그 부호가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y는 fx에 대해서 이계도 함수가 0이라고 해서 a, fa가 항상 변곡점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계도 함수가 0이라고 해도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변곡점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양수거나 계속 음수인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예제가 오른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x의 4제곱일 때 도함수는 4x 세제곱이 되고 이계도 함수는 12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계도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0이죠. 0인데 좌우에서 어떻게 돼? 계속 양수니까 계속 바뀌지 않고 증가를 합니다. 그 플러스가 됩니다. 부호가 계속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0,0은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계도 함수가 0일 때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자,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46페이지에 예제 58번이에요. 다음 곡선의 변곡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y는 x의 4제곱 이렇게 돼 있죠. 도함수 구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고 자 이계도 함수를 구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계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12로 묶었을 12x로 묶으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계도 함수의 부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쭉 그리고 그 0 대기하는 x값이 0하고 1이죠. 0하고 1이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계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0하고 1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0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플러스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1하고 0하고 1이 변곡점이 되지. 그치? 이계도함수가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변곡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0일 때 여기다가 0 넣는 겁니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 변곡점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 이따가 1을 넣어주면 1을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0이죠. 1, 이렇게 그래서 0, 마이너스 1과 1, 0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계도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겠지, 그지? 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58번에 2번. 분수함수인데 x제곱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얘를 미분을 하면 자, 몫의 미분법, 그죠? 미분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분모의 제곱 하고 이는 숫자니까 그 다음 분모 미분한 거 곱하는 거죠. 곱하기 2x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4x 분의 4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게 도함수고, 자, 이게 도함수는 다시 여기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는 여기로 올려줄게요. 다시 미분을 하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게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는데 요것도 몫의 미분법이죠. 몫의 미분법이어서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요걸 하나의 문자로 보고 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거 2x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x 제곱 플러스 3의 4제곱 한 다음에 자,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6 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보면 다 x제곱 플러스 3을 항으로 각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미분해서 하나씩 없애주고 약분해서 없애주고요. 자, 그러면 남은 게 x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이고, 자, 요거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16x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동류항 다시 정리해주면 이렇게 계산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1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계도함수예요. 이게. 자, 얘가 이계도함수인데 이게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자 쪽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얘가 0 되게 하는 x 값은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이계도함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분자 쪽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분자 쪽만 그려보면 x축 이렇게 되고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겠죠. 이게 이계도함수의 부호니까 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이 둘 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1과 1이 걔를 여기다가 넣는 거지. 이거 원래 식에. 그래서 얘가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텐데, 자 1을 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1,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2분의 1이 우리가 찾는 변곡점입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이계도함수를 구해서 이계도함수가 0되게 하는 x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계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0되게 하는 x값의 좌우의 부호가 바뀌면 우리가 그 점은 변곡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미분을 잘 하시면 돼요. 그렇죠? 쉽진 않지만 미분 연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로 가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해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자 이제 모두 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는 다음을 조사하면 좀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치? 이게 조금 더지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려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찾아야 되는 게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두 번째 그 대칭성과 주기성, 그렇죠? 어느 선에 대해 대칭인지 또는 어떤 점의 대칭인지, 그 다음에 일정한 게 반복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좌표축과의 교점, x절편, y절편 찾아봐야 되고,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 다음에 곡선의 오목과 볼록, 그 다음 변곡점,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점근선도 찾으셔야 돼요. 총 이 6가지를 확인을 해서, 6가지가 모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함수가 다 대칭성을 갖고 있거나 변곡점을 다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확인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점근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요거 아직 안 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 한 거고 지난 시간에 요거 한 거잖아요. 그다음 얘네들은 그 전에 우리가 1, 2학년 때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요거 점근선 얘기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점근선만 볼게. 자, 곡선 위에 점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일정한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이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했던 게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하면 뭐 x축이 점근선이다 이런 거 했었는데, 자, 점근선 중에는 수직 점근선과 수평 점근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수직 점근선은 x축의 수직인 점근선을 얘기해요. 여기 이 그림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그 점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y축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까워지든지 내려가면서 가까워지든지 가까워지고 있죠. 이거를 수직 점근선이다 이렇게 되고, 얘는 x가 어떤 특정한 점으로 갈 때 걔가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렇죠? 특정한 그 x의 특정한 한 점의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fx는 수직 점근선 x는 a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분수함수는 분모가 0으로 만든 x값에서 수직 점근선을 가져요. 그렇죠? 이거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에서 수직 점근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 수평 점근선은 x축에 평행한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근선 이렇게 x축에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왼쪽으로 가까워지든지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든지, 함수 fx에서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떤 특정한 그 숫자로 가까워지고 있으면 fx의 그래프는 수평점근선 x는 b에 y는 b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그 무한대로 그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서 그러니까 점근선을 갖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 분수 형태일 때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의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예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247페이지에 예제
59번입니다. 59번. 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정의역이랑 치역인데 지금 분수 함수 형태죠. 그래서 분수 형태에서 어떻게 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정의역을 확인하는데 분모가 x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 0이 되게 하는 x값은 제외 0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넣어서 얘가 0이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실수가 되고 치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칭성을 확인을 할 때는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를 확인을 하는데 아까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f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이건 좀 설명을 해줄게요. f 마이너스 x의 결과가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은 결과 그냥 fx가 나오면 얘는 그 y축 대칭함수입니다. 그 우함수란 얘기죠. f 마이너스 x 했을 때 마이너스 fx가 되면 얘는 원점 대칭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찾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y축 대칭이면 오른쪽만 그리면 되죠. 오른쪽만 그려서 대칭시키면 되고 원점 대칭이어도 오른쪽만 그려서 원점 대칭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그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대입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해서 요게 fx죠. 얘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니까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에서 요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 함수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 x절편 y절편을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x에다가 0을 넣으면 y절편이 나오지, 그렇죠? 0 넣으면 1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돼서 x절편 얘는 원점을 지나게 되고요. 0,0 0이 지나게 되고. 자, 그럼 네 번째, 자, 도함수를 구해 봅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였으니까 도함수를 구해보면 f'x는 몫의 미분법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분자 미분 하고 분모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증가 감소랑 극대 극소죠. 증가 감소랑 극대 극소인데 그때 도함수에서 세미 도함수 얘기했잖아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여기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제곱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는 양수기 때문에 무시하고 여기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도함수만 세미도함수가 세미도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이용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x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만날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나오겠죠. 나올 것이고, 자 이계도 함수도 해볼게요. 변곡점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변곡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도 구해볼게. 네. 이계도 함수는 네, 이 요식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 네.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시 분모 제곱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그죠? 분자 미분 마이너스 2x 곱하기 분모 쓰시고 빼기 분자 쓰고 이 분모 미분 하면 합성함수 미분법 1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를 정리를 하면,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풀의 4제곱에 2x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역시 얘도 그 0되게 하는 x값들을 찾아야 되는데 분모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분자만 하면 되죠. 분자는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은 양수니까 이게 이제 셈이 2차 함수가 되겠죠. 셈이 도함수 이렇게 써야 되겠다. fx라고 하지 말고 또 셈이 이계 도함수 2x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알아볼게.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그 다음 5번째로 이제 점근선을 찾아야 되죠. 점근선. 자, 5번째가 점근선인데 조금 지울게요. 이게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다섯 번째가 점근선인데, 점근선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x제곱 플러스 1분의 x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치?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떻게 돼?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니까 분모가 빨리 커져서 얘가 0이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 그렇죠? 얘가 얘보다 빨리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결국 x축이 점근선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미 도함수부터 그려볼게요. 함수를 그리면 아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여기다가 f-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일 때는 2분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미 이계도함수는 여기 또 x축이 가운데쯤 있겠지, 그치? 축이. 자, 이게 우리가 그래프예요. y는 fx 그래프가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계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계도함수는 여기서 지울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표를 그려서 해야 돼요. 근데 표를 그려서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마이너스 1과 1이었죠. 자, 이계도함수 세미 이계도함수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 식이 2x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었죠. 되니까 그럼 얘 0 되기 하는 x 값이 0이랑 0하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에서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게 이계도함수야. 세미 이계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때 자, 그러면 루트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때 그 여기가 그럼 변곡점이 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도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변곡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요 값은 루트 3을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 되고 3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갔어야 된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미안, 잘못 그렸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4분의 루트 3이 되고 루트 3을 원래 식에 넣으면 자 그러면 얘가 그리고 x축이 점근선이었잖아요. 점근선이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변곡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렇지? 파란색이. 자, 그래서 그래프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대충 그렸었는데, 자, 이 내용들을 전부 이용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변곡점이죠.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여기서 다시 아래로 볼록하다 여기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다시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서 점근선 극대극소 변곡점 점근선 극대극소 이렇게 해서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복잡한 그래프도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그래프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찾을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기까지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하진 않아요. 이 중에 몇 가지가 필요한 거니까
그것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 뭐 도함수, 이계도함수 이런 그 점근 그 좌우 극한값까지 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좀 그래도 정교하게 그려봤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을 텐데 연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